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쳤는데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가에 무려 갭도 들지 않고 시가부터 줄곧 빠지기만 했으니 이런 시장이 왜 이럴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지수 추종을 하는 섹터에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벌써 이게 상당히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 내내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심플하게 답을 드리면요. 그냥 우리나라 증시는 K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미국에 맞게 가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다르니 응?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미국이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주된 테마 자체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원이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지수는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그나마 이제 엊그저께 한 2, 3일 바닥을 좀 다져주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오늘 시가부터 깨면서 지수가 완전히 또다시 이러한 추세대를 이탈하고자 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장중에라도 주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를 갑자기 저가에서부터 쭉 끄집어 올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옵션 시장에서 이 130배가 터졌다. 장 막판에 이 위클리 옵션에서 장난질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삼성전자 노조가 최초로 파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끄집어 내리는데 단기적으로 옵션에서 큰 판이 벌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왜 이틀 전에 급등을 시켰을까? 그 부분도 사실 저는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한 거는 바닥을 부시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가려고 하면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뭔가 물량이 늘어나는 게 정확한 시그널이지만 그런 시그널 없이 반등은 오히려 걔들이 깨졌을 때 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명확히 봐야죠. 실적이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실적 자체가 증명을 해 주지 못하고 이번에 기관 IR이 다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 지인한테 들었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 IR 굉장히 좋았다. 많은 기관들이 인상 깊게 본다. 왜?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는 이 차량 대수가 늘어나니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보이는 거고요. PNT 같은 경우는 올라왔을 때 그간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갔으니까 뭐 올라가는 거 뭐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 양극재 관련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삼성 SDI도 응? 내재화하지. LG화학도 내재화하지. 대기업들은 내재화를 해서 가는데 얘네들이 갈 수 있냐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점에서 그간 엄청난 밸류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에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꺼져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쪽이 뭐 단반에 죽는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라도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좋은 구간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깨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간다면은 여전히 조심하고 좀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을 때는 확실하게 시원하게 아주 급격하게 매를 맞아버려야 지난 이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이 줄어들지 않은 이 신용 잔고가 계속 지수가 빠지는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잠재된 이
악탄들을 좀 달고 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5월 말까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한 미국 시장의 조정을 암시하는 하락 발생인가 국장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이 떨어짐에 감사하고 준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왜 이 감사하고 준비하다라는 말은요, 그간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군들이 좀 떨어져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내려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면 되겠죠. 모든 게 또 싸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판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이 오늘 좀 강했던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일단은 같이 조정을 받겠죠.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국내도 같이 조정을 받는데 그 시점과 별개로 지금 얘네들은 실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오늘 다른 테마군 안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래에셋 그 비전 스펙인가 신규 상장했던 이 종목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진 거 봤어요? 스펙 종목이 1조 터지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그만큼 왜 오늘 스펙 종목이 강했을까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시장의 테마가 공백이 어느 정도 있었다. 삼성 그러니까 LG전자의 공조 관련해서 납품도 괜찮은 재료였고 삼성전자가 거기에다가 미국의 합작법인한 것도 괜찮은 재료였는데 이게 딱히 엮일 만한 게 막 장중에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났어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런 쪽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삭 엔지니어링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고 삼성 공조 그냥 앞에 삼성자 달았으니까 올라갈 것 같다. 이 정도 생각 들었지 딱히 막 엮이는 게 없어서 약간의 공백존에 화장품이 많이 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아침부터 하락 종목수 많게 출발을 해가지고 시장이 됐었는데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대충 700, 800개 정도 시작하더니 장중에 1200개 넘다가 1179개로 하락 종목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150이 1.88%, 코스피가 1.67%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또 3%가 빠졌으니 말 다 한 거고 말 다 한 거고 오늘 선물로 1조 5천억을 팼으니까 이것도 말 다 한 겁니다.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죠. 아침에 이제 이런 사진들 좀 보면요. 아침에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9시 30분대 조심해야 된다. 지수 추종 박살나고 있다. 느낌 안 좋다. 아침부터 6천억 나오지 않았냐. 이거 문제 있다. 시장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거는 매수 의견 드렸던 일진전기였고 하락 종목수 굉장히 많은데 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7천억까지 지금 매도되고 있다. 전체 섹터 지금 개판이다. 다 하는데 화장품하고 팹리스만 지금 오케이다. 화장품하고 팹리스만 아주 좋은 상태다. 시장을 보면 지금 다 안 좋으니까 화장품하고 팹리스밖에 좋은 게 없다. 화장품 보면 이쪽만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오늘 이런 거. 또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다가 종가 저가 마감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자. 이게 이제 오늘 봤던 전부예요. 보면 난리 났죠.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보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떨어지니 지수가 살아날 게 있겠습니까? 에코프로나 이쪽에 그다음에 HLB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길적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더 빠져서 정말로 썩은 물량까지 다 탈탈 털어버리면 그때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미증시는 전일 다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러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은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는 언더 애플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시총이 되었습니다. 턱밑까지 추격하는 시총이 되었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시장 그 끝도 엔비디아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과 함께 화려한 상승 랠리는 단기 조정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국내 증시에서 암시하는
금일 시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현 시장 시총 상위 쪽을 조심하자. 말은 미장이 잘 나갈 때도 힘든 시장인데 미장이 만약 조정을 보이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두들겨 맞고 떨어질 것이다. 또한 문제는 이들 산업군이 미국 시장을 끌고 가는 엔비디아 사단과 다른 산업군일 것이기 때문에 지수는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보면 정말로 많이 안 보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종목을 보고 있으면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매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로 핵심만 몇 개만 알면 되는 건데 그 나머지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과 시장을 보는 법을 아는데 저런 글을 안 보는 게 저는 참 가끔 조회수 87 나온 거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거 뭐 블로그 조회수 같으면 카페 말고 블로그는 한 2,000개 나와요. 근데 안 보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좌우지간 주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잊지 마시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시장을 보면 접근 방식 자체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관심 종목과 섹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헌데 만약 제가 보는 지수의 하단에 근접한다면 반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어이없게도 갑자기 솟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금일 에코프로 BM 박스권 하단 뚫렸습니다. LG엔솔이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수많은 시총 상위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이 올라올 때는 그러니까 나 갈게 뭐 이런 게 아니라 한순간에 올라오겠죠. 한순간에 용수철처럼. 왜냐면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 손절 물량 받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아무튼 좌우지간 지수를 끌어올릴 때 한 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아프게 툭 떨어지면 가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낙폭이 크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급격하게 쭉 당겨버리는 그런 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지수의 이 추세선을 깨야 발생을 한다. 그런 게 발생을 한다. 그때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시장을 산다라고 말을 하죠. 시장을 사야 됩니다. 의미 있는 지수의 구간에 오면 시장을 사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최근 단기간에 아주 빠른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났죠. 다 미국 시장 트렌드와 함께 말입니다. 블룸에너지, 퍼스솔라, 뉴스케일 파워, 플루언스 에너지, SOFC, 태양광, ESS, 원전 이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일정을 정리하고 동시에 눌림목을 어디로 잡을지 지켜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섹터 테마가 살아있어야 종목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LG전자 전일 냉난방 공조 공급 계약으로 오늘 시가 갭이 좀 많이 떴는데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이제 이걸 14,000원에다가 숏을 좀 걸어놨는데 좀 체결이 딱 100원 차로 안 돼서 오늘 다른 매매는 좀 안 했습니다. 이게 좀 체결되길 개인적으로 좀 바랬었고요. 체결 안 돼가지고 좀 안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뭐 이따가 좀 보면은 알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냉난방 공조 합작법인 설립하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LG전자는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대량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미국 시장과는 다르지만 수출 폭발로 지금 난리입니다. 사실 이쪽은 비슷해요. 미국의 선크림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라는 기대감 등 다 좋습니다. 내러티브를 만드는 논리가 너무나 좋고 똑같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블로그 보면 화장품 관련된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퍼나르고 또 정리해서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대장인 실리콘2가 지금 엠파동의 끝자락에서 오늘 도치 캔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더 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이 실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항상 낙주의 기분은요. 대장주를 봐라.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 떨어지고 반등할 때는 대장만 반등한다. 이거는 진리이자 핵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아.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뭐였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서 실적이 어떤 게 나오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서 보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실리콘트, 뭐 VT,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C 같은 경우는 올라 버렸으니까 아무튼 이런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다음에 선진뷰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화장품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 FDA 허가를 받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다. 그러면 얘가 급락을 하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준비해 보면 되겠죠. 내일은 원전 쪽이 좀 빠지면, 더 빠지면 원전 쪽 한번 볼 것 같고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돼서 뭐 시간에 종목군들을 체크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LG도 볼 것 같습니다. 에너지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6월부터 태양광 쪽 관세 부과가 시작되니 지금 죽고 있지만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분들 또 기다려 보면 자리가 오겠죠. 또 애플의 MWDC가 6월 10일 날 됩니다. 이번 달이 끝나면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텐데 이미 BH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관련해서 뭐 BH, 태성, 브리지텍 세 종목 안에서 뭐 종목군들이 뭐 판을 그림을 만들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일진전기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한데 전선, 변압기 이쪽 섹터도 절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장주 위주로,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여전히 이제 저는 일부 매도를 오늘 사인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자. ESS도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시장을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없네. 나가봐야 돼서. 자, 일단은 이건 코스닥 차트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일단은 중요한 라인이죠. 그리고 밑에서 만들어진 이 추세선. 만약에 이 추세가 붕괴가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헤드앤 숄더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가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이런 소추세가 존재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소추세가 있다가 이런 게 재수 없으면 깨지면 이 파동이 아파요. 이 파동이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주의는 하자. 꼭 이게 깨진다라는 게 아니라 깨지게 되면 아플 수 있다. 그럼 적어도 이 저점을 붕괴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지수에서 이 저점이 붕괴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지수 관련된 종목을 사면 여기가 붕괴가 됐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물려서 가보겠다.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여기를 버틴다가 됩니다. 이 하락의 이 완성도는 그 대칭이에요. 대칭. 네, 저는 박스 투 박스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박스 투 박스를 그려놓고 요만큼 빠지면 요만큼 떨어진다. N자의 완성. 주식은 항상 그렇게 가니까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요하죠. 여기를 지금 몇 번 지지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예요. 6번. 여기서 3일간 물량 받았는데 이거 한 번에, 그리고 하락은 세고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세고 반등은 약하다. 그럼 깨질 확률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이 사실 이때도 하나의 기회고 뭐 이때도 하나의 기회였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지면 뭐 이런 데까지야 뭐 깨지겠냐 싶고 하나의 추세선을 쭉 그어 놓고요. 쭉 그어 놓고 일단 여기서 꼭 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런 자리 오는지 보고, 만약에 여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깨지면 깨지겠죠. 깨지면 선을 하나 딱 그어서 나는 뭐 이런 구간에 오면 잡아볼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얘가 N자로 진짜 빠져버리면요. N자로 빠지면 이렇게 좀 깊게 박스 투 박스, 항상 박스 투 박스가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대칭만큼 빠진 다음에 이런 근처가 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잡고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이즈가 크잖아요. 광범위하고. 자, 오늘 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빨리 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시가 고가 이후에 바로
좀 떨어져 버리면서 아침에 시가 뜨고 바로 밀렸죠. 바로 밀려서 일단 고점 대비해서 한 3% 빠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 당연히 이 엔비디아가 가야 되는데요. 얘도 파동으로 보면 1, 2, 3파동. 그럼 조정받고 가든지 해야 될 구간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 삼성전자는 오늘 남은 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떨어지면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미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아직도 나쁘지 않아요. 한미 반도체는.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중에 제일 센 게 한미 반도체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면 저가가 드디어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CATL 시가총액이 160조, 그 다음에 LG엔솔이 현재 80조. 이 레버리지는 두세 배, 영업이익 한 두세 배 정도 크기 때문에 뭐 50% 차이는 뭐 이해하죠. 근데 여기가 일단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돌리지 못한다면 추가 급락을 하고 나서 바닥 다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종목들 보면 이 저점 이때 187,600원, 오늘 100원 차로 깼습니다. 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혹여나 그렇게는 안 되길 바라고요. 안 되길 바라는데, 이 거대한 주봉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면 아파요. 이런 구간이.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이고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LNF는 그나마 밸류가 비싸지 않으니까 빠져도 이 근처 언저리 될 것 같고, 대주전자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R에서 나쁘지 않아서 좋았고, PNT가 상당히 오늘 좀 셌는데요. 좋긴 해도 이게 업종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당장 막 가고 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내일 좀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올라온 거는 좋은데 올라온 건 좋은데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엔캠이나 이제 중앙 첨단 소재나 밈식으로 가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쉽게 안 죽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시 끄집어 올릴 거고, 딱 이 정도 2차 전지는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매수를 좀 걸었는데 매수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저가에. 그래서 오늘은 안 받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좀 밑에서 봐볼 예정이고, 저는 이제 뭐 이 아래 꼬리 언저리 금닥 떨어지면 이런 자리들 좀 보면서 6월 달에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전산업이 돈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돈은 박스권 돌파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와서 뭐 시간에 올라버리네. 떨어지면 참 좋아 보였는데 뭐 이거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높다 생각이 들어서 안 볼 거고, 슈어 소프트테크는 제가 오늘 6,600원 회원님들한테 말했는데 와, 이 시간에 올라가네. 한옥화 차이네.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참 좋죠. 이런 올라가 버리면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토크는 원래 좀 잡주 성격이라 얘는 안 보려고요. 얘는 안 보고, 한신기계 어제 시간에 팔고 오늘 시가에 나머지는 그냥 전략 매도 했습니다. 시가에 다 팔아버렸고요. 별로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다 팔아버리고 그냥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쳤고요. 그 밖에 이제 SK 이터닉스부터 SK 이터닉스 장막판에 좀 들어올렸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이 아니어서 딱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제 내일장이죠. 내일 단기 과열이 해지가 되는데요. 뭐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가볍잖아요. 가벼워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ESS의 서진 시스템은 일단 올라오면은 오늘 위에서 일부 매도를 잡아라. 33,000원 이하권에서 매도를 좀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떨어지면 저는 제 생각은 좀 이런 구간들 살짝 이탈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살짝 이탈을 시키고 아프게 한번 민 다음에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윗구간은 약간 좀 저는 부담스럽게 좀 느끼는 자리고요. 종목은 좋은데 부담스럽게 느끼는 자리다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삼화전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 향인데요. 이렇게 보면 약간 헤드앤숄더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럼 빠지면 이런 자리까지 급격하게 내려온다면 조정시 잘 봐야 될 종목이 됩니다. 오늘 뭐 일진전기라든지 그 아침에 이 전선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통상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는 매수 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거의 1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 단기간에 10% 빠지면 3일선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급등주 3일선 원칙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매매할 때 이제 관점이라는 건요, 강한 종목에서 이평선 지켜줘야 될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과 얼마나 맞닥뜨려져 있는지, 그런 구간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합의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저 바닥을 찍으면 매수세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자동적으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런 점들이 항상 작동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원전 쪽은 나중에 밀리면 좀 봐야 되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종목군들 이런 구간에서 바닥 다지는 거 계속 체크해 놓고 볼 생각이에요. 연기금 쪽에서는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가지고 뭐 이런 아래권에 좀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는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다음 달에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시장 보면 좀 재밌는 게 이제 화장품 섹터가 매우 셌는데요. VT 최근에 흐름 계속 괜찮고, 단기간에 조정 없이 이제 11선 타고 가고 있어서 이제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구나, 멈추지 않는구나. 실리콘2도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이 한 번 파동 멈추고 두 번째 파동에서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급락이죠. 얘가 빠지게 되면 나머지 다 빠질 것 같아요. 어제 삐아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얘도 뭐 실적에서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J2K 바이오, 사실 뭐 정확히 이게 뭘로 올라가는지, 화장품으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뷰티 스킨도 뭘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답을 못 찾고 하니까 매매하기가 저는 굉장히 오늘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안 봤습니다. AS텍은 선크림 원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고점 구간 매물대에 다다랐죠. 그러면 여기서 물량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얘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1위, 2위한테 납품을 하고 4배 증설을 했다 하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참 괜찮아 보였다 생각이 들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그게 있어서 나중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7월 달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7월 구간에서 봐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이런 변압기 섹터 단기간에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41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50이 안에서 15일 동안 유지되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준이 되는데요. 특례 편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편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패시브 자금까지 싹 끌어다가 들어갔다. MSCI 편입이 될 때 변압기 섹터 전부 다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은 그 다음 MSCI 편입 종목을 찾을 것이다. 조정이 세게 나오고 올라올 때는 LS 일렉이 8월 달에 MSCI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얘를 사서 넘어가는 전략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 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HLB가 바닥권에서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31일부로 또 뭐 나올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더 나올 게 있습니까? 당장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죽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끄집어 올렸으면 다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얘가 떨어지면서 제약바이오가 한번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온다면 한번 봐볼 수 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여기서 상관은 다 이날 매도해버리고 다시 떨어지면 좀 보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종목들 많이 빠지죠. 3천당 제약도 많이 빠집니다. 많이 다 떨어져야,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내려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나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많이 밀리면 들어간다. 근데 그 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 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보고 있고, 결국 올해 실적은 이 변압기, 전선, 뭐 화장품 이쪽이 꽉 잡고 있으니까 실적 베이스로 종목을 본다면 계속 그쪽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죠.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주 완전히 화려했던 종목인데요. 동시호가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요. 오늘 최고로 화려했네요. 뭐 여기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요. 10한 3% 먹은 거고, 여기서 이거 분할 매도 이거 한 것도 15% 먹은 거네요. 두 번 다. 올라갈 때마다 9%, 11%.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한 30%. 이 봉 하나가 23, 26%. 그러니까 엄청났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얘는 한 3번 정도 10% 후반대 2번, 3% 한 번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100%가 넘게 빠졌습니다. 108%, 고점 213%에서 아무튼 죽음의 오늘 종목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종목이 하나 탄생했던 부분이고, 이삭 엔지니어링 잠깐 매매 좀 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 관련 회사다 해서 올라올 때 전략 매도하고, 뭐 이거 사신 분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다 털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 계속 봤어요. 공조 쪽 계속 이슈가 살아 있어서, 공조 쪽은 삼성 공조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VI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돌파 못하길래 저는 여기서 매도한 거고, 더 가서 매매는 좀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목군들 정말 볼 게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 좀 못 봤고요. 보기가 좀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는 아침에 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정확히 체결이 좀 안 돼가지고 한호가 정도 안 돼서, 체결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뭐 다시 보라 정도 오늘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내일 한미 원격 진료 협의를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러면 미국의 원격 진료 장비를 납품한 회사는 인성정보뿐이었기 때문에 인성정보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는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볼 수는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보통 이런 대어들이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때는, 이때는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이런 패턴 많이 그리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예를 들어 상장하고 나서 쭉 올렸다가 뭐 끝에까지, 잠깐만, 얘랑은 좀 안 맞겠다. 아무튼 뭐 이런 패턴 좀 많으니까요, 대형주들은. 그래서 그런 정도 보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이번 주 좀 어려운 시장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생각하면 6월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